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아까 안 채웠던 빈칸 채우는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예문 문제를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자격증 검사가부터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 토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남녀가 높아서 쓰면은 뭐 높아졌다, 뭐 화살표를 표시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낮으면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채우실 거는 남녀고도가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이때 기울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연고차는 그냥 한 칸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 아까 배운 것들을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은 제가 딱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적어보면은 자, 제가 남중고도랑 기온을 항상 같이 따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커지면은 태양이 들어온 입상부터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남중고도 높아지고 기온도 많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꾸로 겨울은 정반대성의 균형을 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은 이 온도가 더 올라가고 겨울은 더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는 커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기울기가 작아지는 경우에는 요거에 거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20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얼추 외적 기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20일 분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렇지 20일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일단 약간 수학 용어긴 한데 자, 이런 이제 동그란 것이 있고 이 반지름 두 개는 같으나 이렇게 위아래가 찌그러진 타원이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20mm이 빵인 케이스고요. 이 친구는 20mm 0보다는 크지만 1보다는 미만인 타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가장 긴 부분은 둘이 길이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0mm 커지게 되면은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변하면은 첫 번째 세로기 길이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변한다고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를 위아래에서 계속 찌그러뜨릴수록 이 지금 제가 별표해놓은 요게 이제 두 부분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20mm라는 바라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20mm 크고 작은 걸 지금 비교해 둔 게 있는데, 자, 우선은 근일점이 어디 방향에 있고 원일점이 어디 방향에 있는지 이런 거를 변하지 않아요. 왜? 수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 근데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가 있는데, 둘 중에 지금 딱 봐도 누가 더 찌그러져 보여요? 요 평균색으로 된 애가 더 찌그러져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20mm로 큰 케이스인 겁니다. 근데 두 개를 비교를 해봐. 자, 지금 이 두 지점이 원일점이 지금 지점인데 태양 위치는 지금 고정이라고 딱 고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랑 지금 떨어지는 거리가 1번이랑 2번 중에 누가 더 지금 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찌그러지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20mm 커지게 되면은 뭐에 영향을 주냐? 20mm 가능하면은 태양, 지구랑 태양의 원일점일 때 태양까지 거리, 이 거리가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원일점 같은 경우에는 20mm 커지면은 태양까지의 거리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거꾸로 얘는 20mm 커지면은 오히려 거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타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봐봐. 20mm 작을 때는 제가 이 파란색 케이스라고 예를 들고, 그리고 클 때는 제가 이 형광색 케이스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근데 태양은 어느 때든 올 타임 항상 이 왼쪽 초점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20mm 커지면 태양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는 거잖아, 그치? 초점이 이동을 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원일점 사이의 거리는 더 벌어지고 근일점 사이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시길 원하시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mm는 결론적으로 변하면은 뭐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태양 사이의 이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10만 년에 한 번씩 변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게 여기 이렇게 밑에 지금 적혀 있는데 여기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게 왜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칸인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 보니까 옆에 지금 이게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칸 지금 벌어진 거 옆에 위에 칸은 여름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 거는 겨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계절 적어드렸으니까 지금 기울어지는 방향 기준으로 어느 때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고 어느 때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인지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일단 보시면은 제가 여기 옆에가 위에 거는 여름에 배치가 되고 아래 거는 겨울에 배치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그냥 20년만 생각한다는 표예요. 자, 여름은 지금 기준으로 태양, 이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예요, 아니면 겨울 이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이에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가 여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일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보여요.
많아지는 거니까 다른 것들은 안 변하고 다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일점에서 26이 커지는 경우는 태양 사이 거리가 더 벌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태양까지 거리는 멀어지는 거고, 자, 거리가 떨어지면 거꾸로 기온은 내려가는 거죠. 근대점은 오히려 이게 방향성이 거꾸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문체는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쪽은 얘는 거꾸로겠지, 그치? 경향성이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남반구는 북반구랑 항상 이 경향성이 거꾸로 오기 때문에 이거에 거꾸로 인덱스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남반구는 여름일 때가 근일점일 때고 겨울일 때가 원일점일 때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게 이제 26년에 의한 지구의 어떤 기온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노트 정리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어야 될 수준이 돼야지 이제 시험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뒤로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 프랙티스에 있는 유형 2,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시간은 2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26이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은 원에 가까울수록 이 수치가 숫자가 1에 가까웠고 완전 이 낙작해진 타원에 갈수록 숫자가 점점 1로 변하더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에 대한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조금 더 위아래가 찌그러지는 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의 26이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사실 그림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부호만 보고도 이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지금 근일점일 때 태양이랑 조금 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온도가 높을 때는 A일 때가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가볼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형 3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이때까지 잦은 축의 어떤 기울기만 변했을 때, 그 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만 변했을 때, 26만 변했을 때는 다 끊어서 봤단 말이야. 근데 요 문제의 경우는 뭐냐면은 그게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하나씩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시라고 제가 각각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요 6,500에 뭐시고 개인 거 빼고 1, 2, 3, 4 한번 먼저 해보세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거랑은 대답을 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항상 이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그러니까 원일점이랑 태양이랑 그랜점이랑 요 있는 가장 이 원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있는 선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있어 보이는 요거는 장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요 길이는 이 정도 수치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선 현재랑 다 비교해보면은 더 찌그러진 층 20mm 더 큰 애가 현재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현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게 조금 이제 조금 난감하실 수 있는데 자 현재와 나중 북방구 연료차가 더 큰 때는 언제냐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나는 보면은 두 가지가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세차운동에서 경사 이 자전축의 방향이 바뀌었고 두 번째는 바뀐 게 자전축 기울기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한 번에 섞여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항상 그리고 이런 거 구할 때 반구도 어딘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북반구라고 하기 때문에 북반구를 보겠습니다. 자, 자전축 경사 방향이 지금 완전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를 판단하셔야 되냐? 우선은 가장 원초적인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원일점에 있을 때 기온은 어떻게 변해요? 아, 이제 잘못 얘기했네. 방향이니까. 맞지. 원일점일 때 기온은 어떻게 변합니까? 반대가 됐으니까 원래 기온이 올라가죠, 그렇죠? 아, 내려가죠.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거꾸로 그늘점일 때는 기온이 올라가요. 자, 일단은 계절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때가 지금 우리가 여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연축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또 원일점일 때는 원래 이제 현재 겨울보다 태양이랑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죠, 그쵸? 겨울이 기준이에요. 원래는 그늘점일 때 겨울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기온이 내려갈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원래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기온이 오를 겁니다. 따라서 이 1번 뷰만 봤을 때는 연비차가 줄어드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자, 두 번째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커졌어요. 그죠? 23.5도에서 지금 각도가 24.5도로 변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기온이 오르는 거고 겨울철에는 각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 요인에서 지금 개념을 봤을 때 이 연비차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거야. 내가 이거 거꾸로 썼군요. 그러면은 이 두 요인 둘 다 연료차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저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연료차가 큰 때가 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빼가지고 이 케이스만 봤을 때는 연료차가 어떻게 변하고 이 케이스 때는 연료차가 어떻게 변하고 이거를 꼭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한 번에 올려놓고 절대 안 보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위에 문제 대답을 하면서 이미 파악을 했어요. 자, 현재와 나중 북반구 원일점의 태양 남중 고도가 어떠냐라고 했는데 자, 일단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일점에서 여름이고 남중 고도는 제가 온도랑 관련을 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중 고도가 높은 거는 여름, 즉 온도가 높다고 우리가 따지는 계절은 이때가 남중 고도가 높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중고도 높은 남들 계절로 따지시면 난 제일 편해요. 그림으로 무슨 선을 그어가지고 각도가 어떻고 못합니다, 이거 절대.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한 게 자, 자전축 기울어져 있는 방향 안 변했고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어져 있는 각도 안 변했고요. 그래서 현재에서 가로 갔을 때는 20률만 변한 케이스예요. 이 그림이 봤을 때는 그렇지.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거는 자, 20률이
나왔을 때 북반구에서 연료차는 어떻게 되니?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료차 이 20mm 작아지게 되면은 북반구 기준 자, 방향 안 변했으니까 원일점에서 즉 여름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근일점일 때는 일단 겨울이죠.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가 더 올라가고 겨울에는 온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따라서 연료차는 가로 변했을 때가 화려한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단계적으로 항상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요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건데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정답을 조금 잘못 얘기해서 다시 얘기할 겸 요거 5번은 지금 다시 또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준으로 지금 6,500년이가 지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제가 그 시간이 짧아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걸 지금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거 일단부터 방법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좌를 북반구 기준으로 써놔서 자 이제 남반구 기준으로 써볼 겁니다. 자 남반구는 근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아니면 원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근일점일 때 여름이에요? 아직까지 조금 잘 안 나올 거면 일단은 북반구부터 늘려두세요. 북반구는 이때가 여름이고 남반구는 이때가 여름입니다. 자, 근데 제가 계절은 항상 이 순서 시간이 뒤로 가면은 여기 있는 계절도 만약에 자전축 방향이 바뀐다고 하면 순서대로 변해요. 왜? 나중에 13,000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변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북반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을 때가 여름이 되니 거꾸로 남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름에서 겨울 가려면 어떤 계절을 거쳐가야 돼요? 가을을 거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6,500년 후라고 하면은 13,000년 가기 전에 딱 절반 뚝 자는 이 시기가 바로 가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저는 정답은 이거고. 근데 가끔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게 이제 텍스트로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그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방향을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자전축의 이 대가리 쪽, 꼭다리 쪽이 태양 쪽을 향해서 있으면은 이게 바로 북반구가 여름이다 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기준으로 6,500년 후라고 하면은 이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3,000원 쪽으로 생각하기가 조금 힘든 거거든. 원래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태양 쪽을 이쪽 칠판 쪽을 향해서 이제 기울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때가 북반구 기준으로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눈빛이 이지 마르니 북반구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입체적으로 좀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지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입체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가 태양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로 넘어가셔서 몇 번까지 보시냐면 4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나중에 그냥 정신적인 충격을 좀 덜 안 드시라고 제가 일부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래서 2학기 때나 아니면 뭐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실 텐데 여러 번 학습을 하셔야지 사실 좀 이 문제를 풀 때 눈이 약간 트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고시작이랑 비슷하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 맞습니다. 근데 좀 풀다 보면은 고시작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는 패턴이 조금 더 많이 정량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여기 여러 번 풀면 여러분들 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글이 안 써져 있더라도 일단은 뭐가 변했는지 일단 리스트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동전배도는 일단은 형태가 변한 것 같지는 않고 각도는 뭔가 값싸는 느낌이 안 변한 것 같고 자전체 기울기 즉 변한 게 뭐가 있냐면은 기울어진 방향만 변했어요. 즉 세차 운동만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근데 아주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자전축 경사 방향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봐서는 세차 운동만 일어났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이런 문제 꼭 항상 체크할 게 지금 내가 이 밑에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북반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남반구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으니 얘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000년 후에 어떻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세차운동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차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 근일점일 때가 이제 여름이 되는 거고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역류차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억 맞고, 자, 낮의 길이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여러분 남중고도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태양. 자, 근데 원래는 여름이었기 때문에 낮의 길이가 즉 남중고도가 원일점일 때 이 형태가 여름이고 얘는 원일점일 때 겨울이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남중고도가 높은 겁니까? 이 친구 편차가 높은 거기 때문에 낮의 길이는 길어지는 게 아니라 원일점에서 오히려 짧아진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계절로만 생각하도 이건 좀 상식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은 자, 첫 번째 태양의 고도랑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태양까지의 거리 이 두 개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근데 얘는 두 개 다 같이 변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치냐면은 바로 이 고도가 더 큰 영향을 미쳐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자전축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철에 어떤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들어온 이 각도 자체는 변하지 않았던 뜻이야. 자, 그럼 뭔 얘기냐? 겨울철에 태양이랑 떨어지는 거리가 변했으니까 그런 연료차가 생기겠는데 그거로 이 태양 에너지가 변하게 들어온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철에 태양까지 거리가 현재가 더 가깝죠, 그렇지? 이때가 더 멀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현재가 겨울철에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까워요. 왜? 현재는 그네점에서 겨울이니까 그 말은 그때 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 양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왜? 태양이랑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 조금 쉬운 문제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단건에 대해서만 변한 걸 경향성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어느 포인트를 약간 지금 잘 머릿속에 못 넣고 계신 거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요 그림 자체가 할 때 머릿속에 없으시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약간 이 단어들에 또 낯선 것도 있어요. 원일점이 뭐고 근일점이 뭐고 뭐 현재에서는 원일점이 겨울인 게 왜 겨울이고 여름이고 왜 근일점이 겨울이고 이런 것들을 꼭 복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풀이를 잘 안 하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이걸 들어도 못 맞는지 모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올려드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방사각만 대한 케이스예요. 얘는. 자, 방사각은 제가 뭐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같은 계절일 때 태양이
얼마나 높게 떠있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나로 그랬을 때는 이 고도가 오히려 내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펼쳐지셔야 되냐, 여름에는 오히려 고도가 낮아지는 거고, 겨울에는 고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결차는 줄어들겠구나.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떠올라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경사급변하는 4차원동이 아니라 그냥 다른 4차원동은 그냥 기울어진 방향이 변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지구 전체, 이건 조금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는데 얘는 무조건 뭐랑만 관련이 있냐면요, 태양과 거리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걸 지구 전체잖아. 그래서 얘는 거리랑만 관련있는 물리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리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왜냐면 궤도 모양이 안 변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공정 궤도면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패드면이 이게 지금 태양이 공정궤도를 위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공정궤도면은 이 패드 이게 액정이에요, 액정. 자, 그런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각도는 이 각도인 거예요. 패드랑 펜슬이 있는 각도,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는 거냐?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요 각도를 보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전축의 기울기는 이 궤도면을 기준으로 수직한 거에서 떨어진 거리가 23.5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도는 90도에서 23.5도로 뺀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궤도면이랑 이루는 값은. 그럼 얘는 오히려 자전축 기울기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값이 오히려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값은 가가 더 작다. 이게 맞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겠죠?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이게 이제 공정 궤도면이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딱 이렇게 내렸을 때 얘랑 이루는 각도가 23.5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표면으로 이해하시면. 이해됩니까? 자, 3번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기억 같은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현재 모습 기억하고 계시라고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기울어지는 각도랑 그 다음에 이 그려진 방향, 원일점에서 북방구가 이렇게 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이 모양이, 이게 지금 현재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가 아니라 가라고 고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두 가지가 변했기 때문에 두 가지 여러분들이 쪼개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그림 봤을 때 뭐 변했어요? 지금 태양축 기운 정도가 변했고, 두 번째는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차원동이랑 그 다음에 각도 기운 거 두 개를 이제 아까 저 유형 3에서 봤던 것처럼 두 가지 다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자, 우선은 쉬운 게 각도니까 한번 각도부터 볼게요. 지금 각도가 더 커졌죠, 그렇죠? 자, 커지면은 여름철에는 남중고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 요인에 의하면은 연료차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울어지는 방향 보세요. 이거는 이 여름과 겨울에서 태양과 떨어진 거리를 다르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과 떨어진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더 올라가고, 겨울에는
여름이면 겨울이 되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변한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원래 더 줄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지금 두 개 다 보면은 연료차를 지금 두 개 다 늘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변했을 때는 연료차가 더 커진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서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볼게요. 자, 19,500년 뒤라고 하니까 오늘 한 스텝 가고 두 스텝 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 얘를 이거랑 똑같아요. 자, 제가 아까 4차원도 주기 몇 년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26,000년이에요. 그러면은 4분의 1씩 계절이 하나씩 변하는 그 기준이 6,5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은 요거랑 같은 거예요. 19,500년은 지나 6,000년 전이랑 같은 거예요. 왜냐면 26,000년 주기로 변하니까. 갑자기 대시 모르겠는데. 자, 현재야. 26,000년 후에요. 자, 그러면 요때 요 구간을 1, 2, 3, 4 갔을 때 요때가 15,500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 갔을 때 요때 계절이랑 요 6,500년 뒤로 가는 계절이랑 같다고요. 왜냐면은 26,000년 때가 지금 현재랑 계절이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두 번 뭔가 일을 하기보다는 한 번은 6,500년 전의 계절을 그냥 맞추기만 하면 얘는 쉽게 풀리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6,500년 전 남반구 봄철이 어떻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우선은 근일점을 주목을 해보세요. 현재 이때 근일점에서 남반구 계절 뭡니까? 여름이죠, 그렇죠? 자, 6,500년 기준으로 한 단계 뒤로 6,500년 뒤로 가면은 계절이 하나가 변하는 거고, 그럼 6,500년 전으로 가면은 계절이 하나 더 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봄일 때 지금 6,500년 봄일 때가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수점에 위치를 하네? 그럼 무조건 기온이 올라가는 거죠. 왜? 태양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때가 6,500년 전일 때니까. 즉 근접점일 때 봄일 때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도 맞는 성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이 봄철만 나오면 약간 지금 분위기가 초상집이 되시는데 지금 사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좀 머릿속에 흔적을 남겨두셔야 돼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9시니까 여러분 9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